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충담사의 찬 기파랑가입니다. 찬 기파랑가는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며 지은 19채 향가입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체크하고 작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 기파랑가를 읽기 전에 우리는 작가가 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파랑을 왜 자연물에 비유를 했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물에 비유를 해서 기파랑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작품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찬 기파랑가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 노래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예찬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왜 기파랑을 찬양할까, 예찬할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느끼며 바라보는 이슬 밝힌 달이라고 됐어요. 자, 여기에서 흐느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이 정서가 슬픔의 정서고, 그 슬픔의 정서는 기파랑의 죽음을 슬퍼한다. 또 기파랑이 지금 현재 시적 화자 곁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을 보지 못하는 거에서 슬퍼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이슬 밝힌 달이, 이슬 밝힌 달에서 요 달은 이 달을 보면서 떠나간 기파랑, 지금 현재 없는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기파랑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모습을 상기시킬 수 있고, 또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인품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세상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밤에, 달이 떠있는 밤에 달을 보면서 기파랑을 생각하기도 하고, 기파랑이 저러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슬픔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흰 구름 따라 떠나간 언저리에, 여기서 따라 떠간 언저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기파랑이 내 곁에 없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기파랑의 죽음 또는 부재,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파랑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떠난 기파랑을 생각하면서 맑고 깨끗한 물의 모습을 보고, 그 물에서 자란 수풀의 모습을 보면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한 모습이고, 이 맑고 깨끗한 모습은 그렇죠,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인품, 성격,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기랑의 모습이 수풀에서도 생각이 나는 거죠. 수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오르는 자연물인데, 물가에서 자라는 깨끗한 풀,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렇게 수풀이 자라는 모습에서 기파랑이 쓰고 있는 어떤 깃털의 모습이 유사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론의 자갈벌에, 자, 이론의 내가 이름이고요. 그런 자갈벌에서 낭이 징이시던 기파랑이 가지고 있던, 자,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적 화자가 냇물을 보면서 그 자갈벌에서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기랑의 뜻, 여기서는 기랑의 뜻, 기랑의 마음,
뭐 하겠다? 쫓고 있노라. 요거는 따르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시적화자의 어떤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기파랑의 인품과 성품을 잘 보고 배워서 그 마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고 감탄사를 표현해내면서 여기에서는 정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잣나무 가지가 높아, 이 잣나무 가지는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기파랑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잣나무 가지를 눈이 덮지 못할 것이다. 이 눈은 이 잣나무 가지와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죠. 시련과 불의를 나타내고, 이 시련과 불의도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는 덮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덮지 못할 고깔이여 라고 했는데, 이 고깔은 그 당시 화랑의 우두머리를 나타내면서 기파랑이 화랑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구에서 5구까지는 여기까지는 기파랑이 없다라는 점, 그쵸? 기파랑이 내 곁에 없다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부재 때문에 느끼는 어떤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기파랑을 자연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6구부터 8구까지의 내용은 이런 기파랑의 마음을, 뜻을 뭐 하겠다? 시적화자가 따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구에서 10구까지의 내용에는 이런 기파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런 인품을 뭐 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 기파랑가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점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본 작품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연물의 기파랑의 높은 기상과 인품을 비유해서 기파랑을 예찬한 노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자연물을 여기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기파랑을 상기시키고 기파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인품으로 세상을 밝게 비치는 광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물은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자연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잣나무 가지, 자, 이 잣나무 가지가 겨울도 이겨내는 기파랑의 아주 높은 기상, 이 기상에는 지조와 절개의 성품도 지니고 있겠죠. 이래서 달과 물과 잣나무 가지를 비유해서 기파랑의 높은 기상을 예찬하고, 그리고 그 인품에 따라서 시적 화자도 기파랑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19채 향가였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잣나무 가지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대조되는 시어, 눈이라고 하는 대조되는 시어를 통해서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